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참석했던 위원들 다 출석하셨나요?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된 사항이라서 그건 아닙니다. 아니 저희 간사님께서 계속 요청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청문회를 하지 말라고는 얘기하시면서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도 못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위원장님? 회의 도중에 책상을 두드리고 이런 거는 엄중히 경고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가 방해될 정도면은 퇴장도 명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법사위의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 그런 걸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거는 두 분이 나가서 말씀을 하세요. 네, 이거 전체 회의를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잘못하면 두 분 다 10분 퇴장합니다. 우리 법사위처럼 갑니다. 네. 제가 위원장님께서 교육이 하시면서 상당히 젠틀하시고 네. 또 균형을 잘 잡고 계시는데 네. 법사위 그 모습이 국민에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공포감이 좀 들었습니다. 저기 싸우더라도 개회하면 싸우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어요.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권을 주지 않았어요.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이거부터 하고 뭘 하더라도 해야죠. 뭐 이렇게 급합니까? 다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위원장이 말할 때는 좀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때 이번 그 업무보고 권익위와 관련되어서 김건희 여사가 신고되었던 사건에 대한 명확한 좀 실체를 좀 규명하려고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여러 내용들이 대통령실과 교감 내지 혹시 또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명을 통해서 뭐 회의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당시 올라왔던 조사 보고서 및 첨부 자료 일체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회의록에 보면 또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제353호 안건, 이 안건은 다른 공직자의 배우자 관련 사안으로 위원들이 우리 김건희 여사 사건과 계속 비교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요청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요청을 하면 회의록은 다 제출되어 왔고 이 김건희 여사 사건도 회의록이 제출된 바 있었는데 이 353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때 김용만 의원님이 요청하셨는데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참석했던 위원들 다 출석하셨나요? 왜 안 보이시죠? 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아니 그건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된 그다음에 사항입니다. 보건부 송현숙 사무관 오셨어요?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된 사항이라서 그건 아닙니다. 저 송현숙 사무관 오셨어요? 오늘 자료 요구하시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사람들이 출석하지 않고 또 자료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반드시 강제력이 수반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추가적인 아니 이따 업무 보고를 통해서 현안 질의하겠지만 예, 그래 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1차 질의 끝나기까지 자료 제출을 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 배석시켜 주십시오. 예, 그 추가적인 공직자 참석 문제 또는 참고인 참석 문제는 간사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간사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또 누가 하시기로 했죠? 한창민 의원? 네, 한창민 의원 아까 자료 제출 요구라고 했죠? 뭐 지금 박상현 의원님하고 비슷한 취지의 자료였죠. 지난번 저희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분명히 우리 국민권익위 전원위원 전체하고 송현숙 사무관님 보훈부 배석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안 계십니다. 근데 그때 요청 드린 이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첫날 상견례 할 때 천준호 의원님, 한창민 의원님, 박상현 의원님, 기타 등등 많은 의원님들이 국민권익위 청문회 하자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때 권성동 의원님께서 뭔 청문회를 벌써부터 얘기하냐? 우리 비금융 업무 보고 지금 있으니까 24일에 얘기 들어보고 하자. 이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러면 전원위원회 전체랑 송영사무가 배석해달라 요청 드렸는데 지금 얘기하신 게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
아니 저희 간사님께서 계속 요청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문회가 필요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얘기부터 들어봐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서도 얘기를 못 듣게끔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간사 간 합의가 안 된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청문회를 하지 말라고는 얘기하시면서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도 못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위원장님? 질문은 권익위원장한테 하시면 돼요. 아니 권익위원장님한테 질문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배송 요청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 요구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한 말씀 해드릴게요. 것처럼 박상현 의원님처럼 우리 아니 어쨌든 말씀하세요. 배송 요청 될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간사간에 우리 합의가 돼야 여당에서 된다는 건 오랜 받아주셔야죠. 관행이고 전통입니다. 아니 청문회 얘기하지 말자고 아니, 얘기하시면서 그럼 받아주셔야죠.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거 그런 정도는. 사례가 앞으로도 많았어요. 과거에도. 아니 지난 정무위원회에서도 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아니, 간사할 지난 때도 정무위원회 많은 어떻게 참수 됐고 요구를 얘기할 했는데 게 합의가 안 아니고 돼서 못한 여기에서 경우 지금 많아요. 요청을 드린 부분 그러니까 아닙니까? 권성동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아니요. 거에 맞춰서 지금 신사적이고 질서 있게 하자고 말씀 주신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잠깐만요. 자 우리 권익위원장님 자료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는 자료를 빨리 제출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는 예,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법인에서 빨리 네. 제출하시고. 그렇지. 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예. 의원님,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료는 다 제출하십시오. 네, 의원님. 네. 저희들이 그리고- 검토해서 제출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 추가로 출석 문제는 우리 지난 21대 때 제가 정무위 간사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추가 출석을 요청했지만은 간사 합의가 안 돼서 출석을 다 못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 간사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 김상훈 의원님 의사진행관하세요. 그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부처도 의원님들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또 제출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고요. 그런데 이 의사를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하는 데에서 회의 도중에 책상을 두드리고 이런 거는 엄중히 경고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가 방해될 정도면은 퇴장도 명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거를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요. 저는 우리 법사위에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 그런 걸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잠깐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네. 그리고 저 의원님이 뭐 청문회 이야기를 좋아하시는데 그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혜를 준 사람인데 특혜 받은 사람이 없는 이재명 대표 헬기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도 건의기 위해서 했죠, 그죠? 이 좀 말이 안 돼요, 이것도 사실 건의기 저희들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 때 그 김혜경 여사 법학 유용 그 있잖아요, 그죠? 그 조명은 조명현 씨를 비롯해서 그 저번에 국감 때 이 정인으로 해서 다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저 강준영 간사님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말씀을 하세요. 네, 이거 전체 회의를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잘못하면 두 분 다 10분 퇴장합니다. 우리 법사위처럼 갑니다. 네. 네, 그만하시고요. 네. 저 대체 토론 시간입니다. 대체 토론 하실 분 혹시 더 계신가요? 네, 김문수. 아니, 우리 여당, 네. 의사진행과는 또 같은 관련된 내용입니까? 예, 예, 하시죠.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서 교육이 하시면서 상당히 젠틀하시고 네. 또 균형을 잘 잡고 계시는데 네. 갑자기 공포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될 때는 농담이라고 네,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법사위 그 모습이 국민에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 좀 뭐 어찌 보면 좀 분위기 전환하시려고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데 결코 국민들이 볼 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예, 예. 조금 한 말씀 그것을 드리자면 좀 말씀드리고 이제 싶은 제가 게 약간 이제 위트였는데요. 음. 다만 그 우리 교육부에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당 의원님, 야당 의원님 자료 요청에 정부는 정말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는 점 드릴게요. 그렇게 들리셨다 그러면 제가 그런 표현 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네. 안 하려고 했는데 요 인권에 대한 게 나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네요. 학생 인권. 예. 네. 뭐 김문수 의원님 말씀하신 학생 인권 중요합니다. 예, 저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현직 교사로 이제 있었을 때,
이게 이제 학생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강조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사회가 많이 깨달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과도한 어떤 체벌이나 어떤 또는 학생에 대한 인권을 못 오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되면서 많이 좋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서희초 사건이 일어난 결정적 계기가 사실은 이제 또 그 균형에 또 무너짐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너무 학생 인권이 강조되고 교권이 이제 이렇게 추락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희초 사건이 사실 터졌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쪽에서는 한국교총 같은 경우는 네, 학생 인권 조례가 장관님께 시선을 죄송합니다. 장관님으로 좀 봐주십시오. 시선을 너무 보니까 좀 부담스러우셨죠? 예. 장관님 그 학생인권 조례가 한국교총에서는 사실 학생인권 조례를 그 설문조사 해보면 84%가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그 학생인권법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또 한국교총에서 또 해보니까 79%가 반대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서희초 사건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상대적으로 학생의 인권은 많이 커졌는데 교권은 실질적으로 많이 추락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이렇게 학교에 판을 치는 것은 결국은 지나친 학생 인권을 강조하고 학생에 대한 보호를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이 교육조차도 학생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분 하에서 이렇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총의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보면 지금 학생 인권이 많이 좋아졌고 교권이 실질적으로 또 회복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징적인 게 서희초 사건인데 우리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저희가 이제 작년에 서희초 이제 안타까운 그 사태 이후에 많이 이제 그 교육계가 또 같이 함께 깊이 반성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말씀 주신 교사와 또 학생 또 학부모까지 학부모의 또 악성 민원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 주체를 간에 그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의 그 인권과 권한을 존중해주는 그 문화가 결국은 그 학교라는 그 공동체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 함께 그 중요한 교훈으로 이렇게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 세 주체의 상호 존중을 담은 조례를 좀 권장을 했고요. 또 이제 그 정책적으로 또 뭐 교권 그 5법이라든가 이렇게 법제화를 통해서 교권을 좀 더욱 신장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표적으로 학생인권 조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학생인권 법이 아니라 하위 개념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휴식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는 학생을 수업 중에 깨울 수 없는 법입니다. 예, 그래서 학생이 자는데 선생님이 수업할 때 깨울 수가 없는 것까지 있었고요. 교실에서는 차별 금지가 있습니다. 예, 칭찬 학생을 스티커를 붙이면 그 스티커를 받지 못한 학생이 차별받았다고 해서 항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교실에서는 마음껏 학생을 칭찬하기도 어렵고 자는 학생을 깨울 수도 없고 교실 붕괴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거기에 아동학대 신고까지 지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권호법이 실질적으로 희로를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서희초 추모제에서도 여전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학생 인권법을 발의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삼주체 간에 그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의 인권을 그 존중하지 않는 뜻 절대로 아닙니다. 예, 아닌데 분명한 것은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원들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50만 교원들이 다 그 부분을 지금 바라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시기에 또 느닷없이 학생 인권법이라는 그 부분을 법으로 또 발의해서 제정하겠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 입장도 또 밝혀주셔야 되겠고요. 또 학생 인권법이 만약에 또 제정되게 되면 교실에 일어날 그런 파장들 이런 부분들도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뭐 법사위나 이런 논의를 통해서
계속 그 교육부의 입장을 또 표시도 하고 논의도 드리고 협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지난번에도 많이 제지를 받고 그래서 제가 가급적 좀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장님 발언하시는데 그 시작하시면서 지난번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통령실을 찾아서 이 문서를 송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거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마치 그걸 적법하게 전달하는데 마치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내팽개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법문구를 또 곰곰이 다 따져 보십시오. 예, 명백하게 이번 탄핵에 관한 청원은 기본적으로 청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청원이 들어와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또 회부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적격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적격성도 안 돼요. 예, 그 중요한 안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안건이면 왜 중요하냐? 탄핵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상임위의 청원 안건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반증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말도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그 탄핵 안에 대해서 청원 형태로 들어온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도 지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당 법안 우리 법사위원장 시절에 그게 청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뤄지질 않았어요. 이유는 그게 성격상 탄핵에 관한 내용이 청원 대상이 아니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왔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적법한 이런 청원인 양 그 대상도 아닌 그것을 갖다가 뭐 적법하게 정달하겠다고 했다가 그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안 했겠어요? 분명히 그 불법적인 서류 전달이니까 거부했을 뿐인데 그것을 어거지로 마치 이거 거부를 고의적으로 하고 뭐 폭력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뭐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발 좀 우리 국회가 민생이 산적한 이 엄중한 시기에 제발 좀 그런 불필요한 행위로 국민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법사위가 좀 정상적으로 오늘 논의하고 오늘 또 안건 조금 이따 대체 토론도 하겠지만 제발 좀 이제 오늘 모두에 있었던 것 같이 모범적인 모습을 위원장님께서 좀 많이 조성해 주시고 정상화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사진행에 관한 건데 위원장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박밭에서 벌어진 일을 호박밭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거는요, 국회 청원이 아닙니다. 청와대 게시판 청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청와대에서도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의 소관이 아니라 국회 소관이다. 그래서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을 국회에 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146만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국회 청원이 아니라 청와대 청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도 만약에 왔다면 저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왔다면 청원을 안 한 그분들의 책임이죠. 직무유기입니다. 국회법에 자 지금 송석준 의원님과 제가 일문일답하는 게 아닙니다. 답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 그래서 국회법 125조 5항에 보면 청원이 들어오면 90일 이내에 심사 보고해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요. 계속 이거는 청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청원의 대상에 대해서 이미 접수가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 기밀, 국가 모독 이 세 건은 청원이 성립 안 합니다. 지금 140만 넘게 한 이 청원은 그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자동 접수돼서 법사위에 지금 와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한 겁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청원을 국회 법사위에 접수하지 않았어요. 자동 접수가 된 겁니다. 자동 접수된 기계를 탓하세요.
저는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청원 소위로 보낼 거냐 전체 회의에서 토론할 거냐 청문회 할 거냐 이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요. 자동으로 접수됐다고.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그 계속 소용없는 그 토론은 의사진행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균택 의원님. 그 의사진행 발언인데 대통령실에서 왜 증인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은 저를 보고해 주세요. 예. 아마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잘못이 있을지언정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인들 출석을 방해해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에게는 이미 많은 위법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 계속 진상 규명을 방해를 한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상식의 증거라는 것으로 판단해 보면 대통령은 무리한 방법으로 이미 수사 외압을 가했고 그것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증인 출석 방해 그 행태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회 증감법상의 그 위법 행위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비서실장 등 하급자가 그 행위를 저질렀는데 대통령이 직무상의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김건희 여사의 명품포 그 수수행위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정청탁방지법에 규정된 그 신고 행위와 신고 의무와 반환 의무를 이미 위반을 했었습니다. 이거 검찰이 부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인사상의 권한을 남용했는가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미 부정청탁 금지법을 방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탄원 청원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또 있습니다. 방통위법 분명히 거기에서 방통위원 결혼 시에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 달 안에 임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반년 지나도록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방통법을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에게 이미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위법 사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이걸 좀 한번 그 여당 의원님들과 대통령실에 한번 경고를 주고 탄핵을 당하는 이런 분해간 사태가 추가되지 않도록 위법 행위가 추가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셔서 우리 국힘 의원님들도 착오에 의한 자.